자, 이번에는 저공해 자동차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대표적인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든 바뀌어가지고 질문이 중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은 계속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공해 자동차란 무엇인가? 로우 이미션 비이클 LEV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라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해만 하면 되는 거라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연비 측정하는 거 그런 거가 조금 암기라든지 그런 거를 숙지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정의에 대해서는 그냥 말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자동차 대기로 배출되는 유해 물질의 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해 물질의 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탄화수소 이런 것도 있는데 유해,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제로 이미션으로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공해 자동차는 주로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운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로 그냥 넘어가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가 있죠. 저공해 자동차에는 전기자동차, 이 전기 모터를 사용하여 움직이며 배기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배출물은 없습니다. 대신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력 생산 방식에 따라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전력을 생산할 때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석탄 발전소라든지 혹은 어떤 석유를 이용한 발전 시스템인 경우에는 거기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가 반드시 친환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용자 측면에서는 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분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전기 자동차보다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어떤 효율성 더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전기 자동차는 이게 충전 인프라의 어떤 한계 그런 것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더 효율이 좋다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충전에 대한 번거로움이 없고 또 내연기관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전기 모터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연비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꽤 오래전부터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더 개발이 되고 있는 걸 보면은 계속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계속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조합해서 운전합니다. 브레이크 에너지 회수 시스템 등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일반적으로 연료 소비와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정의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런 이제 저공해 자동차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만약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직렬 방식이라든지 병렬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직병렬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이 전기 배터리만 충전하는 데 사용이 되는지 아니면 동력을 전달하는데도 내연기관이 사용이 되는지에 따라서 직렬, 병렬 혹은 직병렬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어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굉장한 이제 대안이죠, 사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이제 변형으로 전기 충전을 통해 충분한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 모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전을 통해 가지고 전기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장거리 주행일 때는 배터리가 다 소모가 됐을 때 내연기관을 이용해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되죠. 내연기관을 이용해서 주행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전기를 충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 기존의 하이브리드 자동차하고는 다른 점은 하이브리드는 충전할 수가 없습니다. 충전이 안 되죠. 그냥 이 전기 모터가 내연기관을 보조하는 그 정도에 불과했던 수준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로만 운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충전을 해서 계속 전기 모드로도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워터 퓨얼 셀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드로젠 퓨얼 셀 비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다시 말해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HFCV 이렇게 또 하고, 예, 연료 전지 자동차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수소 연료를 이용하는 건데, 전기 분해를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전기와 거기서 이제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출물로는 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그 발생된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충전해서 이 배터리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이 이런 이제 퓨얼셀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공해 자동차의 주요 이 특징은 한 4가지 정도로 일단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배출가스가 발생이 되지가 않죠. 완전히 배출되지 않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일부 약간 배출되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대기로 배출되는 유해 물질의 양을 이제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기술을 채용해서 환경 오염을 줄이게 됩니다. 자, 소음이 없어요. 전기 모터를 사용하면은 이 전기 모터는 내연기관의 어떤 폭발 행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소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연비가 향상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인해서 도로 위의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효율성. 전기 모터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연비를 향상시켜 연료 소비를 줄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입니다.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겠죠. 대기 오염 물질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해서 기후 변화 환경 보호에 기여하게 되는데, 사실 이 어떤 이제 기후 변화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이 자동차를 하이브리드나 전기 자동차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이미 가속화된 어떤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되돌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은가. 하고 환경 보호를 하게 되면 아예 차를 운행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무튼 그래도 하여튼 뭐 이러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코 드라이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